항상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 입에 붙어 살고 있어요. 제가 낀 걸로 할게요. 용서해버리면 마음에 평화가 와버려요. 희망입니다. 채환입니다. 마음은 평안하십니까? 오늘도 뒷골이 울리고 쾌활하게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방송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뒷골이 울릴까요? 뒷골이 실수를 했을 때 가장 빨리 회복하는 법, 실수예요. 그게 죄라기보다는 실수란 말이에요. 고치면은 실수인데 고치지 않고 반복하면 그게 죄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습관이 되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 존재는 항상 환영받지 못하고 항상 욕심 속에 살아갑니다. 채환님, 실수를 너무 자주 해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 실수를 많이 했고 과거에도 실수를 했고 집에서도 실수가 많아서 요즘은 아내가 저를 못 믿어요. 회사에서도 실수하는 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스러워합니다. 나는 꼭 뭔가 일을 하면 잘 되지 않는다는 트라우마도 있고 마음속에 오랫동안 좋은 글씨처럼 남아있던 큰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귀점 명상을 알게 되었고 귀점 명상을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온전하게 좋아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보려 합니다. 자, 실수는 누구나 합니까?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자, 실수 안 하는 존재가 있습니까? 실수 안 하는 존재는 세상에 없습니다. 자,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반복하면 그게 업이 됩니다. 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되면은 내가 힘들어져요. 다른 사람도 힘들어지지만 나도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다 질타를 받게 되고 남에게 자꾸 실수를 또 할까봐 나의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꾸 소심해집니다. 이게 실수가 주는 부작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수를 할 때 실수는 누구나 한다라는 겁니다. 이걸 내가 먼저 알아차립니다. 살아가며 실수는 누구나 한다. 자, 이걸 가장 먼저 첫 번째 인정하는 거예요. 내 실수가 죽을 죄는 아닙니다. 자, 내 실수가 우리가 물론 정치인이 돼서 스탈린, 히틀러처럼 많은 사람을 학살하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점 명상은. 살아가면서 작은 실수들 그리고 대인관계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실수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이런 작은 실수들이 연거푸되지 않는 걸 방지하는 방법, 다시 회복하는 방법, 다시 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 그 첫 번째가 나의 실수를 온전히 인정한답니다. 뭐라고요? 인정하는 겁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나의 실수를 온전하게 인정한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시든가 아내도 실수할 수 있고 남편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종업원이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실수를 인정하면 남도 실수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정하기는 나도 포함되고 내가 실수도 있고 남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굉장하게 이해를 많이 하는데 남이 실수하면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팔이 안으로 굽죠. 내 실수는 유하게 받아들이면서 남편의 실수나 아이의 실수나 친구의 실수나 아니면 지인들, 도반들의 실수는 큰 흠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반대해야 되겠죠. 내 실수를 정말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실수했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아주 작은 실수입니다. 저라면 더 큰 실수를 했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수행자가 돼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가장 첫 번째 뭐라고요? 실수를 빨리 회복하고 실수하지 않는 법 뭐라고요? 첫 번째, 인정하기. 나의 실수를 인정한다. 자, 내가 실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 똑같이 타인도 실수를 인정해 줘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면은, 자, 실수를 인정한다는 거는 인정을 보통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야, 그건 내 실수 아니야. 야, 어쩔 수 없었어. 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야, 그거 어쩔 수 없었어. 이미 일어난 실수인데 어쩔 수 없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좋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건 내가 맞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 순간 내 업이 만들어집니다. 환경에 항상 치중하고 환경 때문에 항상 인생이 무너집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내 삶도 무너집니다. 근데 여러분의 환경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계속 주식이 바뀌듯이 바이오리듬이 바뀌듯이 인생은 항상 파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행동을 실수하고
직업에 대해서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혹시나 이런 말을 하는 경우 있어요. 아유,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이 되었어. 야, 어쩔 수 없었어. 내 상황 내가 돼봐라.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이 그렇게 돼서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야. 어쩔 수 없어. 이거 얘기하는 순간 여러분 말실을 그대로 어쩔 수 없는 환경 속에 그대로 자꾸 여러분을 노출시키는 업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쩔 수 없이 환경 때문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언제나 환경에 허덕이고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매일매일 일어납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건 내 업을 너무나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업? 어떤 습관? 환경에 집중하는 습관. 환경 때문에 내가 나빠졌어. 환경 때문에 내가 좋아졌어. 항상 주종관계 중에서 삶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말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 탁 알아차려야 합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실수야.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내가 좋아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고 내가 다시 그걸 반복하지 않은 힘이 생기는데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그 상황은 언제나 나에게 상황은 변하기 때문에 나는 주체가 자꾸 의지력과 희망의식은 점차 어두워집니다. 내 다이아몬드는 언제나 환경 탓을 하고 있고 어두운 환경 탓하고 있습니다. 자, 미세먼지가 많아. 이 환경 때문에 우리가 공기 마스크 껴야 되잖아. 이거 누가 한 겁니까? 우리 인간들이 한 거 아닙니까? 무자비한 자연을 개발하고 나무를 뽑고 개발하고 도시를 만들고 이게 다 인간이 한 건데 환경 때문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세먼지 때문에라고 얘기하세요. 야, 그거 다 우리가 한 거야. 더욱더 환경을 더 아끼고 식목이 아니더라도 나무도 심고 집에 화초 하나라도 더 심으면 되잖아. 이게 내가 주인이 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 돼버리면 야, 이거 다 우리 탓이야. 우리 인류가 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많이 자른 나무를 다시 심고 더욱더 쓰레기 안 버리고 많이 태우지 않고 아껴 쓰고 공회전 덜하고 10부제, 2부제 사용하고 홀수 짝수제 사용하고 이렇게 하나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주인이 되는데 미세먼지만 탁하면 미세먼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이 너무나 이렇게 말로 습관적으로 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었어. 야, 내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됐어. 이게 내 입에 붙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남이 말 한마디에 상처를 이따만하게 받고 항상 환경 탓하고 부모 탓하고 내 삶을 살아가면서 항상 누구 때문에라고 얘기합니다. 변명은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한 거예요, 실수는. 오히려 내가 안 했더라도. 자, 제가 그렇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제가 누가 옆 사람을 탔는데 영화 보러 가다가 방구를 누가 팍 켰어요. 방 꼈으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한 10명이 탔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제가 낀 걸로 할게요. 제가 낀 걸로 할게요. 제가 낀 걸로 한다고요. 그때 그 순간 내 실수를 탓하면서 그 순간을 방구의 순간을 향기로운 희망의 순간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방향을 전환시켜야 돼요. 삶을 전환시키는 말 한마디, 이것이 내 인생의 방향 키를 바꿔버립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게 계속해서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에 만들었고 누굴 험담해도 자꾸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험담하니까 나도 그렇게 됐어요. 이거는 평생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생각해?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내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주인이 되는 삶이에요. 언제나 그 사람들 속에서 머슴으로 살아가고 자존감은 바닥을 떨어집니다. 뭐 하나면 상처가 이만큼 나요. 이게 무슨 삶입니까? 자, 첫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실수가 잦아져도 실수를 해도 가장 먼저 인정하라. 그리고 내 실수를 확연하게 인정하라. 확연하게 인정하십시오. 아니다 하더라도 확연하게 인정해버리세요. 그러면 물 흐르듯이 흘러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정하는 것이 알아차리지 못하면 절대 인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평소에 알아차림 명상을 꾸준하게 해야 돼요. 10분 알아차림 명상을 꾸준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내가 알아차릴 수 있어요. 내 잘못을. 그리고 내가 잘못을 했지 않아도 이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어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친구들 사이에서도. 야,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이거 알아차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실수를 안 했더라도.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한번 써봅니다. 용서해라. 누굴? 나를. 또한 남이 실수했다면 남을.
인정하고 용서하는 것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가야 되는 법칙 두 가지입니다. 자, 인정하고 용서하라. 실수를 인정하고 그 상대방의 실수를 인정하던 내 실수를 인정해버리고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걸 담고 있지 말고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 건 쉽습니다. 내 마음에서 놓아버리면 돼요. 내 마음이 맞다라는 생각만 놓아버리면 돼요. 아집만 놓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의 밭에 장농을 하는데 그 내가 맞다라는 아집을 풀뿌리를 뽑아버리란 말이에요. 그 씨앗을 계속 뿌리지 말고 그냥 용서해라. 놓아버리는 순간 평화가 와요. 그걸 하기 싫어서 계속해서 괴로워요.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용서하지 않아요. 야, 아닌데 이거 내가 잘못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이 잘못. 계속 그러면서 내가 그 불화 덩어리를 못 놓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깝냐라는 거예요.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면 마음에 평화가 와버려요. 내가 내 실수를 했으면 야, 네가 채환아,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명상을 어떻게 했는데 10년을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하지만 실수를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그리고 남이 실수를 하면 남을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만큼 평화를 끌어오는 방법이 없어요. 용서하면 평화로 간다. 용서하면 평화롭다. 용서하면 평화롭다. 다만 용서해라. 다만 인정해라. 다만 용서해라. 용서하면 평화롭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마음의 평화를 끌어오는 게 없다고요. 용서하면 놓아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또 반복할까요? 고치기. 고쳐라. 한번 적어봅니다. 고쳐라. 이제 바꿔라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배워서 고치라는 거예요. 배워서 고쳐라. 그리고 느껴라. 느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런 내 마음을 잘 느껴보고 잘 배워서 고치면 되잖아요. 하나하나 고쳐가면 되잖아요. 신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도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모든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실수를 해요. 우주도 위성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폭발이 일어나기도 하고 빅뱅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그걸 실수로 받아들이지 않는 방법, 실수로 다시 업을 만들지 않는 방법 뭐라고요? 바로 그거예요. 인정하고 인정하라. 용서하라. 그리고 고쳐라. 이 세 가지 너무나 자명한 순간이에요. 여러분이 고치면 삶이 다시 재생이 됩니다. 재생이 돼요. 재생되면은 내가 자꾸 업이 사라져요. 우리는 실수를 통해서 이 업을 지어왔어요. 이 삶은 사실은 실수에 연달아지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실수를 벌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남을 벌해요. 야, 아들도 벌하고 부인도 벌하고 계속해서 벌하고 있어요. 이 벌하면은 내 마음이 여러분 뒤틀립니다. 뒤틀려요. 여러분 벌을 계속 하잖아요. 자신에게 벌 짓고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업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뒤틀린다니까요. 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고쳐라는 거예요. 진정 내가 벌하고 싶다면 108배나 300배 한번 하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운동 삼아 좋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술을 마시든가 내 몸으로 담배를 태운다든가 막 가서 막 놀고 막 밤새도록 놀고 막 스트레스 푼다고 하지만 그 후유증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갑자기 막 물건을 산다든가 폭식을 한다든가 차라리 수행을 하세요. 고요하게 명상을 한다든가. 채화님 300배 명상 틀어놓고 절을 한 50분 해보세요. 건강도 좋아지죠. 몸에 땀 쭉 나죠. 참에도 들죠. 그만큼 좋은 돈 안 들고 방사가람에 있으면 되는 게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종교는 없습니다만 정말 절을 추천하고 싶어요. 절하는 거, 절 운동을. 벌하지 말고 내 운동시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작용들은 마음이 하는 것이니 마음을 관하시고 언제나 마음을 알아차리시고 그리고 내 마음이 일어나는 걸 곰곰이 깨어있는 상태에서 지켜보십시오. 내가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용서하고 내가 고칩니다. 이 세상은 누구나 다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실수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 옆엔 우리 도반분들과 기천가족이 함께하니까 인정하고 용서하고 고치기.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지는 기천가족 여러분들, 물 흐르듯 모든 것이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환이었습니다.
최원의 귀점 영상을 시청하는 방법 아래 버튼 누르고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받기 꼭 누르세요. 귀점 영상을 구독하면 매일매일 모든 것이 좋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은 기본이에요. 이 꼬리 올리세요.